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적 게임 앱을 사전 학습 차원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제작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게임의 코딩 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자의 휴대폰 그 방향 센서에 의해서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 이 로봇이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센서의 값에 따라서 요거는 그 스마트폰 내에 방향 센서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자동적으로 좌측 우측 아래 위에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요거는 당연히 각도와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방향과 속도가 지정을 해줘서 이동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속성 관계라고 해서 당연히 이 각도에 따라서 아래 위에 좌측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이 방향이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크기에 따라서 또 속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도의 크기가 확 밑으로 내리게 되면 쭈르륵 흘러가는 것도 있고요. 이건 한번 직접 우리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면 아 이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이동에 대한 그 방향 센서 요거에 대한 그 블록 코딩 내용입니다.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도 잠시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휴대폰에 요거는 방향 센서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있는 이 방향 센서는 휴대폰과 이 앱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앱을 구동을 시킨 상태에서 휴대폰이 좌우로 아니면 뭐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면 바로 이 방위과학 피치 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으로 설정해서 방향 센서를 크기를 결정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100으로 디자이너 모드에서 업데이트를 이 방향 센서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이 어떠한 방향으로, 그거는 방향 센서의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그 라이브러리 활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함수 블록은 물론 함수라고 여기에 나오겠지만 요거를 해적 이동, 해적 그 머리 모양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적 이동이 되게끔 또 함수를 만들어서 요 함수를 끌어다가 많이 활용을 또 해야 되겠죠. 함수 만들기 요 해적 이동은 우리가 그 기획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 간격을 10ms 그리고 속도는 1로 초기 값을 설정하자. 이 속도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0과 1, 0은 정지 상태, 그 다음에 1은 움직이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적은 로봇을 추적해야 하므로 뭐 역탄젠트라고 하는 그 블록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방향을 지정하면 된다. 이게 바로 요 A탄2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만 이해하시고 요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 해적은 로봇의 위치만 쫓아다닙니다. 다른 거 없이. 그래서 방향이라든지 또 위치에 따라서 요것만 갖다 놓게 되면 그 X좌표와 요 로봇과 X좌표
로봇과 그 해적의 X좌표를 같이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적은 로봇의 또 이 Y좌표를 같이 크로스해서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지금 그 블록 코딩은 로봇이 움직이는 X좌표와 Y좌표를 해적이 같이 공유해서 정보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시계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우리 그 코딩을 좀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컴포넌트 시계라고 하는 시계 1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에 가게 되면 바로 맨 위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시작하고 딱 작동할 때는 마찬가지로 함수 호출해서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이 함수가 돌아가라. 뭐죠? 로봇이 있는 곳에 해적이 쫓아가라. 요거를 바로 이 타이머가 시작이 되면 행동 개시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요 알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를 갖다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알약이라고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정기적이다. 요거는 이제 난수를 발생을 시켜서 캔버스 내에서 랜덤하게 나타내게 해달라.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스스로 그 지정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해놓으면 스스로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만 해놓고 언제 어디에 나타나는 것은 프로그램이 스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과 충돌해서 사라지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다시 나타난다. 이건 뭐 잠깐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라진 다음에 바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대략 뭐 0.1, 2초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아니면 뭐 100분의 1초 정도 아주 우리 로봇이 이 알약을 잠깐 이렇게 터치하는 또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고요. 충돌하거나 먹거나 하면 그게 잠깐 진짜 뭐 그 시간적으로 체크할 수 없는 그러한 잠깐 동안에 바로 또 알약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타이머 간격에 따라서 알약 보이기 함수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약 보이기 함수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난수를 이용해서 알약이 나타나는 확률을 조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로봇과 이 알약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먹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알약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2개, 3개, 4개, 5개 막 나오니까 딱 한 개만 로봇과 알약이 충돌했을 때 요럴 때는 조건문이 들어가면 되겠죠. 알약과 로봇가 같으냐, 이게 같아서 마주쳤냐, 충돌했냐 라고 하면 바로 그때 알약이 또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어디에? 난수를 발생시켜서 이 캔버스 내에 특정한 위치가 아니라 불특정한 위치에 하나를 또 나타나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알약 보이기 함수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수 만들기 알약 보이기라고 하는 그 함수를 코딩을 할 때요.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캔버스의 너비와 높이 여기 내에 하나씩 생겨라. 요건 이제 X 좌표, Y 좌표를 지정하는 거고요. 요것도 난수, 요것도 난수. 그러나 요게 더 중요하죠. 1에서부터 10까지 7이 같으냐 라고 하면 알약을 좀 보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라. 그리고 어디에 이 캔버스의 너비와 높이 내에 저기 알약이 보이도록 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해라? 보이기 여부 참, 영문으로는 이제 true라고 또 나올 텐데요. true, 알약을 보여줘라. 그러나 요 알약 보이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로봇과 알약이 부딪혔느냐, 이 알약과 로봇가 맞느냐, 요 조건문이 하나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알약 보이기 함수를 끌어들여서 실행하게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그 타이머 시계가 동작을 할 때 바로 해적 이동도 호출하고 그 다음에 알약 보이기도 호출하게 되면 동시에 다 움직이게 되겠죠. 저 해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봇을 X좌표, Y좌표를 동일하게 받아서 얘를 쫓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약 보이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시작되게 되면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캔버스 내에 X좌표, Y좌표를 난수로 발생시켜서 스스로 컴퓨터 아니면 휴대폰에서 지정을 해서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죠. 바로 요 함수가 요 알약 보이기 요 함수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이 로봇이 충돌했을 때, 누구와? 해적과 로봇이 충돌하지 않은, 이럴 때에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과 해적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 당연히 죽은 거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로봇이 사라지고 점수를 1점 감점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 임의의 위치에 또 나타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에 로봇과 해적 충돌할 때 이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로봇과 알약이 충돌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같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true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실행이 된다? 점수가 1점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약이 새로 생기는, 요 알약 보이기가 새로 생기는 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보드를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보이기, 우리가 충돌한 상태에서 로봇을 어떻게 또 보이게 하느냐, 알약 보이기처럼 마찬가지로 캔버스 X좌표, Y좌표 내에 생성을 시켜라. 그래서 로봇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보이게 해달라. 없어졌던 것을 새로 보이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딪혔을 땐 없어지게 한다 그랬었죠. 요건 뭐 시간차 호출이라고 해서 뭐 잠깐이긴 합니다만 로봇과 해적이 충돌했을 때 일단 잠깐이라도 이 로봇이 없어졌다가 새로 나타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간차 호출이라고 하는 또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저기에서 사용이 좀 되어질 텐데요. 요거는 이제 전역 변수가 아니라 지역 변수입니다. 요 함수 내에서만 이 타임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활용을 해서 쓰겠다. 물론 변수는 전역 변수든 지역 변수든 보통은 95% 이상은 0으로 초기 값을 세팅한다. 그러면 이 타임이라고 하는 변수, 타임이라고 하는 컵에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맨 처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리할 거고요.
그리고 요 time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가져오기 t라고 해서 여기에 변수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우리 그 휴대폰이든 노트북에서 시간을 가져와라. 어떻게? 이 시계라고 하는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다 그 관리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호출을 통해서 이 시계 컴포넌트에서 동작을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시간을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이 타임에다가 저장을 시켜놔라. 그래서 이러한 그 시계에서 가져온 그 시스템 시간이 이 타임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그러니까 타임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서 이게 크거나 같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 실행해라 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좌측 우측을 뜯어보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봇과 해적이 이제 충돌했을 때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로봇이 충돌했을 때, 우리 아까도 로봇이 충돌했을 때 이 부분을 맨 처음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로봇이 충돌했을 때 그동안 했던 내용들 해적과 다르냐, 그리고 이 로봇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false라고 하는 건데요. 로봇을 활성화시키는 걸 없애라, 안 보이게 해라, 이렇게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것도 안 보이게 해라. 이게 참 한글로 변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시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아마 영문으로 false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도 없애고, 또 보이지도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점수, 맨 위에 점수에는 마이너스 1을 감점해라. 이런 그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이라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그러한 저희 시간차 호출 잠깐이라도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놨다가 우리 시스템 체크와 또 이러한 우리 타임 변수에서 갖고 있는 또 시간을 체크해서 얘가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 보이도록 하게 하는, 이렇게 몇 초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대략 한 0.1초 정도 깜빡하고 없어지고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t라고 하는 변수에 500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또 비교해서 크게 되면 나오고, 근데 보통 크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하기 로봇을 보이도록 실행해라. 로봇 충돌했을 때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라면 보이기, 이렇게 좀 텍스트 값에 플러스 1. 그러니까 로봇과 우리 그 해적이 부딪히면 마이너스 1점도 감점시키고, 또 로봇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 보이게 해라. 그리고 함수 호출하기로 시간 호출을 해서 이게 잠깐 지났다. 지금 현재 시간보다 요 t라고 하는 타임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더 크다라고 하면 바로 보내줘라. 그 순간적으로 바로 깜빡하고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라면, 이게 충돌한 것이 아니면 우리 그 알야 그거를 먹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1을 더 추가해라. 이러한 그 텍스트 1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점수라고 하는 곳에 얹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게임 초기화인데요. 게임 초기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해적을 이무의 위치에 처음부터 같은 장소에 놓는 게 아니라 이무의 위치긴 한데 이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살짝 좀 먼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동그란 알약, 새카만 알약을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0으로 초기화한다.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블록 코딩으로 세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게임 초기화라고 하는 함수 만들기, 이게 이를테면 다시 하기 버튼하고도 또 유사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기 값은 0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에는 보이기 여부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함수 만들기 게임 초기화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 내에 또 로봇 보이기 하는 함수 호출을 또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만들기 내에는 이 함수 만들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C나 자바에서 라이브러리다. 라이브러리를 호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함수 호출하기, 로봇을 보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적을 좌표로, 어디로? 캔버스 내 너비 높이인데요. 바로 이거는 해적 그 좌표보다는 물론 맨 처음에 나타날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로봇의 그 X 좌표하고 Y 좌표를 동일하게 해서 쫓아다니게 하는 그러한 그 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그 해적의 얼굴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활성화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게임 초기화의 그 함수를 어디에 쓰느냐. 맨 처음에 앱을 구동하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게임을 시작했을 때와 그 다음에 다시 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이렇게 그 게임 초기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유용하게 씁니다. 그렇지 않고 요 지금 그 작업된 이러한 내용을 사실은 우리 이 초기화 되었을 때 다시 하기 버튼 눌렀을 때 똑같이 여기에 이만큼을 작업해서 넣게 되면 똑같은 기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는 이렇게 함수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하면 매우 그 효과적이기 때문에 또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저기 함수를 콜해서 스크린 1이 초기화되었을 때나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 게임 초기화 함수를 불러서 클리어한다. 또 새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코드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게임 초기화에 대한 전체 코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 만들기 게임 초기화를 콜하게 되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초기화 때 다시 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가 시간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 스크린 1 우리 그 이 추적 게임 앱을 구동을 하게 되면 바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한 번 클릭하게 되면 타이머가 바로 작동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해적 이동 함수와 그 다음에 알약 보이기 함수가 바로 구동이 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적과 이 로봇가 충돌해서 잡아먹히게 되면 잠깐 안 보이게 하고 또 움직이지도 않게 활성화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 거짓이라고 하는 이렇게
저기 컴포넌트, 그러니까 블록 코딩이 또 붙어 있었었죠.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휴대폰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의 방향 센서라고 해서 이것이 좌측 우측 상하로 휴대폰이 움직일 때에는 마찬가지로 방향 센서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구동을 시켜서, 요거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휴대폰에 이 방향 센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앱 인벤터 블록 그 코딩 언어가 쫓아가서 얘한테 지령을 하죠. 야, 움직여. 왼쪽으로 휴대폰이 기울어졌으니까 공을, 저 로봇을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게 가게 해. 이렇게 명령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명령어를 작성을 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적 이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로봇 움직이는 거에 로봇의 X좌표, Y좌표를 해적은 똑같이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그 역탄젠트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로, 요거는 수학 그 컴포넌트 공통 그 컴포넌트에 요 명령어가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코딩할 때 같이 한번 또 설명드리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로봇가 충돌했을 때 어디하고 어떤 거하고 해적하고 충돌했을 때, 그럴 때는 이걸 실행해라. 로봇을 안 보이게 하고 또 움직이지도 않게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 비활성화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텍스트 점수에 -1을 넣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차 호출, 잠깐 로봇가 사라지게 하거나 또 로봇가 새로 생성이 돼서 활성화되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준다. 그리고 t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우리 휴대폰에 있는 그 시계 타이머하고 비교해서 당연히 500이 크기 때문에 바로 깜빡하는 사이에 로봇이 보이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요 알약 그 점수, 그렇지 않다면이죠. 요건 이제 그렇다면이고, 이 해적과 또한 그 로봇가 부딪혔다면 이렇게 하고, 안 부딪혔다면 이긴 거니까 플러스 1을 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 약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값에 점수를 또 올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다 드린 거긴 합니다만, 시간차 호출도 마찬가지로 깜빡하는 시간, 여기에 보면 타임이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요, 여기 t라고 하는 변수도 있죠. 이게 바로 다 싸잡아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뺑글뺑글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 보이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 보이기는 죽었을 때 잠깐 보이게 하거나 앱이 처음에 구동했을 때 활성화하는, 단 캔버스 너비 높이 내에서만 움직이고 또 보이도록 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약 보이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다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기억을 좀 더듬어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된 추적 게임 앱에 대한 화면입니다. 완성된 거죠. 이 해적은 늘 이 로봇을 쫓아다니도록 그 X좌표, Y좌표를 제공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알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 모양, 공을
알약화해서 이렇게 새카맣게 만들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얘가 쫓아오니까 여기에 로봇가 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오니까 이랬을 때는 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척 했다가 이렇게 탁 묶게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로봇가 이렇게 가면 또 얘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밑이나 아니면 위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먹는 방향으로. 요게 지금 로봇가 먹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요게 이제 해적에게 잡힌 직후에 점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나온다. 그리고 요건 이제 알약을 로봇가 먹은 후에 정수 플러스 1이 추가가 되는 그러한 그 완성된 앱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우리 그 추적 게임 앱에 대해서 이렇게 코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